번쩍번쩍한 금이 기축통화가 뭐였죠? 엄청난 차이가 단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쩌다가 생겼을까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 돈, 전 세계를 웃고 울게 하는 이 돈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요? 아주 오랜 옛날에는 정해진 화폐라는 게 없었죠. 때문에 주로 물물 교환을 통해서 교역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주 불편한 점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대체할 수 있는 불변의 가치를 지닌 무언가가 필요했죠. 아마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조개 껍데기나 돌덩어리 혹은 손톱이나 발톱까지도 화폐로 사용됐던 적이 있었다고요. 근데 조개 껍데기는 지천에 깔려 있잖아요. 또 그리고 손톱은 일 안 하고 누워만 있어도 잘하는데 당연히 이걸로 정당한 가치 축적이라는 건 어려웠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번쩍번쩍한 금이 나타나요.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에서도 무려 100kg이 넘는 금으로 장식된 관이 출토가 됐잖아요. 요것만 보더라도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에 석기와 청동기를 거치지 않고 호련히 나타났던 나일강의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도 금이 정말 귀중한 대접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금은 희소성이 있죠. 또 그리고 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때문에 당연히 초기 화폐로서는 전혀 손색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금에도 단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국가 간의 교역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경제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기존의 금만으로는 이 늘어나는 경제 규모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금이 화폐로서 통용되기 시작하면서 유통량은 더욱더 심각하게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금과 다른 금속을 섞은 형태의 동전이나 혹은 은으로 만든 대용품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금을 대신해서 대용량으로 만들어진 통화가 특정한 가치로 인정되면서 보다 많은 나라에서 쓰이기 시작해요. 금보다 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대체 금속의 출현 이후에 소위 기축통화라는 개념의 화폐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고요. 기축통화가 뭐였죠?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하고 널리 쓰일 수 있는 결제통화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오늘날의 기축통화는 뭐죠?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에서 만든 달러죠. 우리나라의 원화는 아무리 신사임당 몇백 장이라고 할지라도 나라 밖에서 쌀 한 톨 사기가 어렵죠. 이런 로컬 통화와 기축 통화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외환위기 기억하시죠? 해외에서 물건을 사오고 결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달러가 부족해지면 부도가 나게 돼요. 왜? 우리나라 원화로는 쌀 한 톨도 사기가 어려우니까요. 때문에 정부에서는 항시 적절한 수준의 달러 보유고를 맞추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최초의 기축통화로 널리 쓰였던 화폐는 그리스의 드라크마라고 전해지는데요. 기축통화가 되려면 교역 규모에 맞춰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금과 다른 금속을 섞은 형태의 동전이나 혹은 은과 같은 금속으로 대체되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리스에서는 빛이 난다라는 의미의 아르기로스라는 이름을 붙인 은화를 화폐로 사용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주기율표를 보면 은을 AG로 표시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르기로스에서 따온 표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기축통화는 영원불멸의 권력은 아니에요.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막강한 국력, 군사력과 더불어서 시장, 마켓이 필요해요.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요즘 세계적으로 BNPL, Buy Now, Pay Later, 물건을 먼저 받아보고 결제는 나중에 할 수 있는 후불제 카드가 유행이잖아요. 가맹점 입장에서는 2에서 6%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을 해야만 하는데도 빠르게 기존의 카드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더 빠르게 성장한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수입이 불규칙한 젊은 세대의 구미에 맞기 때문이에요. 젊은이들의 선택에 의해서 BNPL의 시장이 커지니까 가맹점들은 기존의 카드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도 BNPL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달러가 기축통화인 것도 결국 막강한 군사력과 더불어서 세계 GDP의 5분의 1이라는 단일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축통화의 권력을 거머쥘 수 있는 거죠. 드라크마 이후로 나타난 근대적 의미의 기축통화라면 아마도 네덜란드의 길더였을 건데요. 네덜란드는 운하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거든요. 운하를 통해서 유럽 교역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는데요. 결국 길더 역시 이런 시장을 가졌기 때문에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18세기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세계의 중심은 다시 영국이 되었고 파운드화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되는데요. 다시 1944년 브레튼 우즈 조약 이후에 미국의 달러화로 바뀌고 나서 지금까지 달러는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그럼 금 대신에 만들어졌던 아르기로스 같은 동전 형태의 화폐 말고 이런 종이돈은 어쩌다가 생겼을까요? 세계 최초의 법전이라고 볼 수 있는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상거래에서의 보증과 관련된 법규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증서와 같은 형태의 지폐 대용물이 기원전 1700년대 이전부터 존재했었다는 말이 되겠죠. 보다 근대적 의미의 지폐는 유럽에서 먼저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옛날에는 CCTV는 당연히 없었겠죠. 그리고 또 변변한 공권력도 없었을 테니까 범죄가 정말 많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데 교역량도 많아지고 어떤 거래를 위해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금이나 은을 모두 가지고 다니려면 거래를 하기도 전에 도난이나 강도를 당해서 다 잃어버렸겠죠. 그래서 어느 특정한 장소에 금화나 은화를 보관해두고 이에 대한 지불각서로서 지폐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런 점을 잘 활용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누구? 바로 세계 금융의 시작 로스차일드입니다. 유럽은 땅덩어리가 굉장히 큰데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잖아요. 그래서 다툼이 굉장히 잦았다고 해요. 때문에 수시로 군주가 바뀌었는데요. 유럽에서 전쟁이 중단된 건 유로라는 개념이 생기고 나서부터였으니까 문명이 생겨난 이래로 유럽은 언제나 전쟁이 끊이지 않던 동네였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소유하고 있는 이 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겠죠. 싸우면 털리고 군주 바뀌면 털리고 할 테니까. 그런 필요 때문에 나온 것이 바로 금이나 은을 보관해주고 써준 보증서 형태의 화폐였던 거죠. 이 로스차일드 가문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금 보관증을 써주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날 지폐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이체방크, HSBC 등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은행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로스차일드. 국제적 금융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이 재벌 가문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아무튼 이 돈이라는 건 이렇게 해서 탄생을 하게 됐고요. 지금도 세계의 금권, 즉 돈을 지배하는 건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돈의 탄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아주 간단히 해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재밌으셨나요? 사실 이 주제는 제가 작년 채널 초창기에 한번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구독자분들도 꽤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리메이크 영상을 다시 만들게 됐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오늘 돈의 탄생에 이어서 은행의 탄생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드려볼 예정이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금융 지식 쏙쏙 넣어가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